안녕하십니까. 착감분석연구소 남관현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금융자산관리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펀드, 금융주식 필요한 펀드 상품 이야기 두 번째로다가 ETF 및 인덱스 펀드, 즉 ETF 인덱스 펀드가 여러분들 아까 전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 뭐냐면 패시브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금융지식이 없는 분들은 어떤 ETF라든지 인덱스 펀드 이런 쪽에 그냥 기초적인 자료를 하는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ETF는 전 Exchange Trade Fund라 해가지고 시장 수익률 추종이 목적입니다. 소위 말하면 자동 환법 장치예요.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가격이 주가지수가 올라가는데 우상향해서 갈 건데 우상에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올라갔다 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팔고 조금 떨어질 때 사고 이런 것이 대부분의 시장 수익률 추종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거든요. 그래서 자동 환법 장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뭐 ETF라든지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이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서 인공지능이 좀 발달하니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가지고 소위 말하면 자동으로다가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공통점은요, 시장 수익률 추정이 목표죠. 일종의 패시브 전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액으로 시장 전체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이 10만 원을 올려도 뭐냐면은 ETF나 인덱스 펀드를 사게 되면 뭐냐면 시장을 전체 주식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에 어느 500 종목을 사겠다 그러면 500 종목을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코스닥에 20 종류를 사겠다 아니면 50 종류를 사겠다 100 종류를 사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ETF 인덱스 펀드거든요. 시장의 전체적인 것들을 주요 항목별로다가 괜찮은 주식들을 모집해서 좀 따라가는 거. 그 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게 대부분 이제 ETF 인덱스 펀드예요. 그 종목 선정이 어려움이 있거나 장기 투자에게 적합하죠. 차이점은요. 주식처럼 운영은 투자자 본인이 하는 게 ETF고요. ETF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TF에 한다면 ETF 상품액, 즉 그 주가를 사는 거예요. 주식을 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니까 누구예요? 운영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본인이 직접 투자할 때는 ETF로 가는 거고 내가 좀 경제적 지식이 좀 뛰어나서 움직이겠다 그러면 패시브 전략 중에서 그래도 ETF로 가는 게 좋고 나는 아예 경제적인 지식도 없는데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장중 매매 같은 경우는 ETF 같은 경우는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 따라서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해요. 반드시 그래서 주식 계좌를 개설해야지만 ETF를 살 수 있는 거고요.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와 동일하기 때문에 장중 매매를 할 수가 없죠. 왜? 자산운용사가 관리하고 수탁사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펀드 계좌를 개설해야지만 되는 거고요. 자금 회수 방법은요. ETF는 주식처럼 시장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3일 후 계좌에 입금되고요. 또는 운영사의 주식으로다가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알다시피 판매 신청을 하면 됩니다. 판매 신청하고 판매 후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후에 이제 돈을 받게 되죠. 신용 거래나 미수나든지 이런 건데 주식처럼 거래되기 때문에 신용 매수, 미수, 대용 다 됩니다. 근데 인덱스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래킹 에러가 있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지수가 거의 1차적으로 바스켓 구성하기 때문에 트래킹 에러가 적어요. 그러면 주식에 따라서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트래킹 에러가 적은데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지수 추적을 해서 최소 바스켓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스켓이라는 게 뭐라면은 시장 바구니거든요. 종목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트래킹 에러가 상대적으로 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상대적으로 있는 게 당연한 게 시장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게 추이를 보거든요. 최소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추이를 보고 난 다음에 거기다 상품을 다시 담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ETF보다는 트래킹 에러가 좀 있죠. 좀 소위 말하면 주가지를 따라가는 상품은 똑같은데 하는 뭐다 조금 인덱스 펀드가 좀 느리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종류는 섹터 ETF,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종류가 됐고요. 특히 인버스 같은 경우가 이런 겁니다. 주가 지수가 하락할 때 투자하는 게 인버스 투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수많은 개미들이 그 ETF 인버스 ETF에다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내년에 세계 경제가 안 좋을 거니까 주식이 하락할 거다. 주가 지수가 하락할 거다 해가지고 인버스에도 많이 투자를 하죠.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요, 종류는요, 일반적으로 인덱스 펀드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기에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대신 뭐예요? 펀드 상품을 만들 때 인덱스 펀드라고 해가지고 매토 회사별로 만드는 게 되는 거거든요. 전략을 한번 보면요, ETF 같은 경우는 다양한 투자 전략이 가능하죠. 왜냐면은 내가 어느 정도 경제 지식이 있거나 주가 지수 주식을 해봤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투자 전략이 있지만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ETF에 비해 다양한 투자 전략 구사하기 어려워요. 네, 전체 종목을 잡고 주가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최소 바스켓 구성하기에 트래킹 에러가 있어요. 그 트래킹 에러가 하나의 기간이거든요. 기간을 못 쫓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기가 어려운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인덱스 펀드인데, 그럼 정리해보면요. ETF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계좌를 한번 터보고 주식을 사고 팔았고, 그 다음에 또 그동안에 경제적인 지식을 또 많이 공부했다 그러면은 내 개인적으로 어떤 패시브 전략 중에서 인덱스 펀드, ETF가 좀 낫고, 나는 주식을 아예 몰라. 뭐 주식 계좌도 개설해보지 않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이제 주가 지수가 올라가거나 주가 지수가 뭐 올라가거나 뭐 할 때 하락하거나 이럴 때 하나에 하는 것들이 좀 그래도 좀 편한 게 인덱스 펀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제 혜택의 펀드, 세제 혜택이 된 펀드가 있어요. 아까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제 혜택 펀드 같은 경우는 좀 사회 초년생한테 좀 많아요. 좀 필요한 거예요. 사회 초년생이 뭐 5년, 10년 장기적으로다가 주가 지수가 계속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낮을 거라 해서 주가 지수가 올라간 거라 생각하게 되면은 세제 혜택의 펀드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펀드의 과세를 한번 볼까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특성상 펀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은 매매 차익, 배당이 이자 수익 등 수익의 원천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인 반면, 이것도 지금까지 비과세인데 정부가 자꾸만 과세를 하려고 그러죠. 매매 차익에 소위 말하면 주식 양도 차익을 말하는 겁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해외 주식 매매 차익, 해외 주식 배당, 환차익 등이 모두가 과세됩니다. 한마디로 국내 주식형 펀드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인 반면,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매매 차익이라든지 주식 배당이나 환차익 같은 경우 모두가 과세 대응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상당하게 투자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지만이 내가 세금의 해치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다음 이제 펀드 상품 중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펀드가 있는데 신연금 저축 펀드와 재형 펀드 같은 경우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있거든요. 세법 개정안이 새롭게 반영된 연금 저축 펀드는 연 한 4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펀드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펀드 환매 시까지 과세 이연 혜택이 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납입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고 납입한도 연간 1,200만 원에서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고 5년 내 중도 해지 시 부과되던 해지 과산세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하면은 신연금 저축형 펀드, 그 연금 저축 펀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당히 그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좋은데 옛날에 그 10년짜리였는데 지금은 몇 년으로 줄었어요? 5년으로 줄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중도 해지 가산세도 없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사회초년생들이 일정량 금액을 갖다가 펀드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상품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재형 펀드라고 있습니다. 서민 및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위해 부활한 재형 저축 상품으로 기존의 펀드 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추구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판매 운영 보수를 30% 이상 인하여 장기 투자 시 비용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재형 펀드는 옛날에 재형 저축이라 해가지고요. 서민들의 그 이자율이 정부에서 약간 보전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형 저축을 듣게 되면은 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옛날에는 보통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서민들이 많이 활용했던 저축인데 그런 거 비슷하게 재형 펀드를 만든 겁니다. 또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총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며 펀드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농특세 1.4%는 제하하고는 전부 다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 중에서 5천만 원 이하니까 사회초년생도 5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런 연금저축펀드라든지 재형펀드 이런 쪽에다가 들어가는 게 비과세 혜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세제 혜택 펀드가 있습니다. 대상은 연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이고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자산 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 펀드예요. 사실은 장기 그 세제 혜택 펀드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그냥 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적은 돈을 갖다가 조금씩 그냥 투자해가지고 적립식 형태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얘는 거의 어떻게 보면 10년 정도 하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까지만 투자 좀 해도 괜찮지만 10만 원 이상 투자하기 약간 좀 애매모호한 펀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간 불이익이 최대 600만 원이고요. 그래서 금액이 좀 작습니다. 그 다음에 40%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결국은 얼마 정도 제일 좋아요? 20만 원. 그러면 1년에 240만 원이잖아요. 그까지가 제일 좋고요. 과표 구간에 따라서 3,960만 원 이상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요. 단 가입구 5년 이내 해지 시 총 납입 금액의 6%가 해지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다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요. 가끔가다 이렇게 나와요. 몇 년부터 몇 월까지만 가입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2년 주기로 상품이 계속 바뀌어요. 상품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기 세제 펀드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했었는데 그때는 또 1년 연장이가 2010년이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제 혜택을 펀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펀드에 이런 어떤 그런 세제 혜택 펀드로 치면은 많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은 많은 상품들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아까 이제 연금저축펀드 제대로 활용하는 요것들 하나 보면요. 한마디로 이제 요거는 이제 스윙식 펀드라 해가지고 계좌내 다수의 펀드를 활용하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교체가 계속 펀드의 교체가 가능해요. 자유로운 펀드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인출 중도 해지세 축소도 있고 계좌를 해지 않아도 언제든지 필요 자금 인출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연금의 수령 또는 계좌 해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해지 시 분리과세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납입 요건도 만 18세 이상의 제한 요건 없고요. 연 1,200만 원, 분기별로 300만 원, 연 1,800만 원 늘어났고요. 아까 말씀은 10년에서 5년에서 완화됐고요. 납입 기간도 5년 적용했고요. 납입 기간 그리고 기존 가입자도 5년, 그래서 5년으로 적용했고 세제 지원 혜택도 강화되고 있더라. 그래서 세제 분리과세 확대도 연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늘어났으니까 훨씬 연금 소득에 대해서 크죠. 공적 연금 분리과세가 적용되고요. 연령에 따라 차등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얘가 가장 그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장 혜택이 좋은 거는 이런 거예요. 적립식 투자인데 돈이 여러 군데 펀드가 각 그 연금 저축펀드에 펀드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얘가 주식이 하락하면은 채권을 투자하는 거고요. 주식이 상승할 때는 주식에 투자하고 또 하락할 때는 채권에 투자해요. 그래서 주식 하락 시는 채권 투자하고 주식 상승 시는 주식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스윙 투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안정성이 높겠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추종하는 패시브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실적으로 스윙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가 원래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걸 추종하는데 얘는 스윙펀드라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분들한테 좀 장기적으로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있죠.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공기관에 다니신 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펀드 중에 하나가 좀 이런 거를 보시면 되고요. 또 기간이 또 5년이니까 또 완전 뭐 사회초년생이라도 뭐 좀 대기업 다니고 이러신 분들한테 유리하지만 또 금액 차이가 좀 크니까 또 이게 들어가는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에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연결을 해서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펀드의 선택 전략이 있습니다. 펀드의 선택 전략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창기 때 제가 일단 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금융의 종잣돈,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펀드라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방법론에 따라서 틀리고요. 투자 지역별로 틀리고요. 주식 편입 비율별로 틀리고 자산 유형별로 틀리고 운영 스타일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어떤 펀드라든지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요. 자기의 투자 성향을 미리 알아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금융상품, 금융 그 지식하고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체크하면 내가 어떤 유형이 좀 나오거든요. 뭐 공격형이라든지 아니면 중도형이라든지 보수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서면 자기가 어떤 형을 갖고 있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만약에 지금같이 주식이 계속 올라간다는 상황에서는 주식형에다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근데 나는 주식형도, 뭐 주식도 그런데 뭐 주식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혼합형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근데 나는 그냥 시장 추정 수익률만 따라가는, 좀 못해도 안정성 있는 거는 채권에다 투자하시면 됩니다. 주식 비중. 그럼 이쪽으로는 파생이나 선물로 가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나 특히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요, 잘 모르시는 경제 지식이 없는 분들은 파생 상품에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투자 방법은요, 임의식, 거치식, 적립식이 있습니다. 임의식은 한 방에 집어넣는 거고, 거치식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임의식은 그냥 돈 있을 때마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 거치식은 예를 들어서 내가 종잣돈을 마련했는데 1,000만 원이 있어, 2,000만 원이 있으라면 한 방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적립식은 매달 얼마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산 유형별로 보면 성장, 주가 지수가 성장할 때 내가 성장형 상품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가치가 있는 그런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그러면 배당을 잘 주는 회사에다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자산 운영별로다가 맞는 거죠. 그럼 만약에 성장도 어느 정도 있고 가치도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 배당도 잘해주는 회사가 있다. 그럼 제일 좋죠. 이런 회사들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고 가치 투자도 할 수 있고 배당도 잘해주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다음 좀 운영 스타일별로도 보면 일반 있고 인덱스 있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그 인덱스 같은 경우 아까 주가 지수 따라가는 게 보통 인덱스예요. 일반적인 거는 아까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게 들어갔는데 이 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이 시스템은 뭐냐면요.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AI가 있어가지고 얘가 일정한 그러니까 변수를 정해주면은 주가 지수에 따라가지고 각종 주가 지수에 따라가지고 또 같이 대표 종목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추정해서 따라가서 하거든요. 가격이 내려가면 바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통 0.1%에서 0.5%를 보통 2, 3일 내려다가 돈을 굴려서 보통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 달 보통의 수익률을 갖다가 보통 한 2% 정도, 1.5에서 한 2% 정도 따라가기도 하는 또 시스템을 갖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거기다 훨씬 더 밑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시스템 해가지고 좀 자동으로다가 하는 AI로 하는 걸 많이 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투자 지역별로는 국내형 있고 글로벌 있고 지역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에서도 미국 주식에다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데 미국에서도 뭐 테슬라 같은 경우 투자했던 사람들은 참 뭐 최근에 돈을 많이 버셨겠지만 미국의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게 그 주가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갈수록다가 상반기 때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미국에서 어떤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약간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 어떤 뭐 국내에 투자할 것이냐, 글로벌에 투자할 것이냐, 어떤 지역별로다가 안분해서 투자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펀드 선택 전략은요, 주식 편입 비율별로 나눌 수 있고요, 투자 방법별로 나눌 수 있고, 자산 유형별로 나눌 수 있고, 운영 스타일별로 있고, 투자 지역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모르겠으면 그냥 자산운용사에 만든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인덱스 펀드도 주가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강의 듣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듣는 분이 주가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인덱스 펀드 중에서 주식형에 투자하시면 되고 내년에 주가 지수가 떨어질 것 같다 되면 채권형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 지식이 필요한 어떤 펀드 상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